학원을 다니고 공부하기 싫어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면은 학원에서 너무 많은 양 그리고 너무 높은 난이도를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질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상윤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리고 교육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고 현재는 운동선수들의 진로 진학을 도와주는 러너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칼럼도 쓰고 이번에 초몰입 공부법이라는 책도 쓴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동기부여와 또 좋아하는 걸 꿈이나 목표로 연결짓는 법, 그 과정에서 또 부모님의 역할 이런 거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럼 이제 또 작가님의 삼수생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시절에 또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학습의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삼수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그 목표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내가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면은 뭔가 어렸을 때 내가 축구 선수를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거를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멋있을 것 같다. 나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프로처럼 해야 된다. 고민을 정말 깊게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눕고 그래서 수능 전날도 저는 새벽 1시에 잤어요. 맨날 1시에 자는 게 컨디션이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한 100일 전부터는 점심을 맨날 똑같은 걸 먹었어요. 그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그런 고민의 깊이가 정말 목표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실패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실수는 우리 학생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뭐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너무 계획이 많았던 게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매일 X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계획표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왜 X표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치여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계획을 짜지 말고 하루 일과를 기록하자로 좀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의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서 좀 수험생활이 잔잔해졌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이게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가 갑자기 이걸 확 줄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엄청 불안해서 재수 때도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무리한 계획이어도 내가 열심히 더 독하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거의 1년, 2년, 고3 때까지 해서 실패를 하니까 그냥 인정을 했어요. 주어진 거라도 잘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시행착오를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실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고집이 있는 편이어서. 근데 그렇게 실패를 재수 때 맛보고 나니까 그냥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는 무조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나의 하루를 기록하고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만들었던 게 재수 때랑 삼수 때 거의 유일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은 많은데 막상 성과가 안 나온 애들이 특히나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너무 많고 동시에 공부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뭔가 내가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아,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이제 고3 때 약간 번아웃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관점 자체를 부모님들이 좀 짚어주시는 전 맥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셨잖아요. 공부라는 측면에서 가장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요? 국어 과목을 좀 오래 가르쳤는데 제일 큰 문제는 활자에 대한 친숙도인 것 같아요. 활자에 대한 친숙도가 부족하면은 뭐 문해력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친숙도라는 거는 결국에 책을 많이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활자든 노출이 많이 되는 거.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실제 고등학생들 국어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국어가 한 30점대인 학생이 있었어요. 열심히 푸는데 30점대. 근데 한 줄을 읽으면 다음 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휘 자체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사실 없는 것도 맞죠.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을 또 못 다니더라고요. 수업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학원을 못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경우였는데,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직하잖아요. 남들이 밟았던 거를 훌쩍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과정을 남들보다 많이 투자해서 빠르게 이제 남들이 밟았던 걸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일단 난이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기 싫어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면은 학원에서 너무 많은 양 그리고 너무 높은 난이도를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질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어느 시점에 좀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잘 풀리고 하면은.
근데 그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맨날 다 틀리고 맨날 숙제 엄청 많고 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질리게 되죠. 이제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포기했다가 그래도 본인이 풀 수 있는 거가 보이다 보니까 공부에 재미를 느껴서 자기 스스로 더 잘했다고요. 제가 특별하게 가르친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쉬운 거부터 많이 읽어서 눈에 익숙하게 해서 결국에 그 친구는 한 80점대까지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부든 독서든 내가 성취를 쌓을 수 있는 없는 레벨일 거라면 다시 성취를 쌓을 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꼭 그 학년이 뭐 몇 학년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으로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학생들 직접 가르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실패의 이유나 또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 또 그걸 또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신다면. 장수생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패가 익숙해진 느낌. 9월, 10월이 되면은 정말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더가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걸 보면서 무섭다라는 것도 느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좀 어렸을 때 경험을 하면 좋겠냐 하면은 뭔가를 끝맺음을 가져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결과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보고 실패도 뭐 받아들이고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패를 경험할 텐데 그런 과정을 겪어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실패를 해도 지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패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끝맺음을 맺어보는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해도 괜찮다는 아니고 오히려 아이한테 분명히 목표를 좀 짧게라도 정해주고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실패했다고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어떤 장치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지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용두삼이라고 하죠. 막 처음에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 끝에는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그거 되게 저희 부모님도 되게 경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것에 대한 책임감, 끝을 보는 경험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민성윤 작가님의 그 시행착오와 경험담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초몰입공부법이라는 또 책을 새로 내셨어요. 작가로 첫 책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초몰입공부법에서 그 초몰입 또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지 간단하게 책 소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을 공부법이라고 붙이긴 했지만 사실 공부 방법을 전하고 싶었던 책은 아니었어요.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꼭 공부만이 아니라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몰입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몰입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근데 그 몰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또 많은 수험생들이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몰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단순히 어떤 집중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걸 줄이고 하는 거에 집중하고 스몰 클래스처럼 작은 것들을 잘 이뤄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나거나 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초몰입 공부법 책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 있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좋아하는 일, 뭔가에 몰입해서 열심히 성취해본 경험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힘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꼭 공부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정말 몰입해서 해보는 경험이 앞으로 아이들이 뭘 하든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민성윤 작가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민상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